문은 닫혔고 마음은 열렸습니다. 조별래의 위로. 영란의 흔들림. 좋은 사람이라서 더 멀리해야 하는 사람. 그 문장이 이 관계를 규정해버렸죠. 사랑이냐 생존이냐. 10화는 첫 장면부터 질문을 던집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대신 속도가 있습니다. 영란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벨 하나, 서류 하나, 그리고 각오 하나. 문이 열리고 형사가 말합니다. 가선영 살인미수 교사 혐의. 동행하시죠. 그녀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따릅니다. 조별래는 이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연결되지 않죠. 그 시각 이돈은 결박을 스스로 풀고 창문을 넘어 탈출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달리는 중이죠. 그 시각 경찰서. 김교봉의 비릿한 웃음. 순간 어린 날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하지만 손목에 팔찌를 만지는 순간 호흡이 돌아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조작된 입금 내역이 책상 위로 밀려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하죠. 대질신문 요청합니다. 녹취가 재생됩니다. 김소영이 김교봉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분명한 목소리. 방 안의 공기가 뒤집힙니다. 혐의는 일단 멈춤. 그러나 싸움은 이제 시작. 감정은 흔들렸지만 판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서 증언자로. 그리고 다음은 반격입니다. 이돈은 영란을 데리고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탈출하느라 몰골이 말이 아닌 이돈. 이 드라마의 핵심은 바로 이돈 변호사 아닌가 싶네요. 영란과 이돈이 다음 플랜을 계획하는데 그때 울리는 전화 한 통. 발신자는 가선우. 목소리가 떨려 있었죠. 그도 이 싸움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돈과 영란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위험하지만 이건 기회입니다. 거래는 빠르게 성립됐죠. 가선우는 영상을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총보다 무서운 건 파일 하나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한편 전동민은 발소리 하나에도 숨을 멈춥니다. 그가 쫓는 건 단순한 범인이 아니라 모든 사건의 연결점 기로세입니다. 하나는 쫓고 하나는 달아납니다. 그리고 그 두 그림자 뒤에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 조종자 가선영. 모두가 같은 목적지로 향하지만 서로의 이유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위해, 누군가는 복수를 위해, 누군가는 돈을 위해. 그 순간부터 추격은 이야기의 심장이 됩니다. 바람이 센 항만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을 시험하듯 몰아붙였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야 겨우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거래는 단순했습니다. 돈, 증거, 그리고 끝.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 끝은 늘 다른 시작이었죠. 그리고 들려오는 총소리. 부서진 USB. 공기가 식어가며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때부터였죠.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서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뒤바뀌는 순간 손의 떨림보다 빨랐던 건 결심이었습니다. 기로세는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고 김영란은 그대로 얼어붙었죠. 총성이 울린 자리엔 침묵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보다 더 크게 울린 건 김영란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돈은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에 남은 건 전동민 하나뿐이었죠. 그가 체포되는 동안 이돈과 영란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야 동민을 나중에 꺼내올 수 있었으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증거인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돈은 USB를 이미 챙겨두고 다른 손상된 장치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늘 한 발 앞서 있었죠. 한편 가선영은 기로세의 죽음을 무연고자 시신으로 처리했습니다.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은 거죠.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돈이 움직였을 겁니다. 기로세의 시신을 찾아낸 것도 그였겠죠. 그 시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가선영과 기로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전동민을 구하려면 시신 확인이 먼저라고 말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가선영을 무너뜨리는 것. 기로세가 가선우에게 총을 쏜 것 그리고 자살한 것은 가선우의 차량 블랙박스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가선영과 기로세의 관계입니다. 가선영과 기로세는 교도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와 권력을 위해 그를 이용했죠. 이돈이 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이 기로세에게 건넸던 카드에 쓰인 그녀의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동민도 무창에 그의 집에서 같은 필체의 카드를 확보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 필체를 대조해서 모든 사건의 실질적 지시자가 가선영임을 밝혀내는 것.
가선우의 죽음도 기로세의 폭주도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10화에서는 가선우의 시신만 보였지만 왠지 기로세의 시신도 이미 확인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선영이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든 거죠. 그가 가진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판을 뒤집을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가선영은 늘 타이밍을 합니다. 사진 한 장 그리고 시간 한 줄. 아침 9시 세상이 뒤집힐 거야. 가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그녀가 요구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자백과 침묵. 둘 다 결국 죽음의 다른 이름이었죠. 가장 잔인한 사람은 언제나 이유가 분명합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란은 그 어느 때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자신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총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 무거웠죠. 손끝이 흔들릴수록 세상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목소리. 멈춰. 죽었다고 믿었던 이름 가회장이 돌아왔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를 1화부터 지켜본 시청자라면 가회장이 죽지 않았다는 걸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드라마 곳곳에 복선이 너무 뚜렷했죠. 비워진 공간 속에서 조용히 쌓여가던 함정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단 2화만을 남긴 부세미의 무대는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누가 살아서 나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가선영은 가선호의 죽음에 기로세가 엮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돈이 움직였죠. 그는 사건을 다른 수사팀으로 넘기며 가선영의 계획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돈이 가선영의 USB 파일을 폭로할 겁니다. 살인교사, 불법 자금, 자금 세탁, 학벌 위조까지.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돈은 약속을 지켰죠. 전동민은 내가 꼭 빼낼 거야. 그 말 그대로 그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라는 드라마의 의미는 아무래도 부세미의 세상에서 착한 여자로 거듭나는 김영란의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김영란의 인생엔 사랑이 없었을 겁니다. 그럴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전동민을 만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배려라는 감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죠. 이제 가회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란은 전동민과 함께 무창으로 내려가겠죠. 백혜지도 눈을 떠서 영란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듯합니다. 태민 씨와도 잘 되길 기대하면서요. 가성그룹의 다음 회장 자리요? 왠지 이돈이 앉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진짜 끝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을지 아니면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날지. 부세미의 마지막 장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